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 1월 25일 화요일 오늘의 마감 증시,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만 요약해서 네 가지 정도로 추려볼 거고요. 영상 말미 향후 관심을 가져볼 만한 일정 및 관련 종목군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 2.56% 하락 마감이 되었고요. 코스닥은 2.84% 하락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양대 지수가 모두 약세로 마감되는 하루였고요. 수급 동향을 보시게 되면 거래소 시장에서는 개인 홀로 순매수, 외국인들과 기관들은 각각 순매도의 흐름들을 나타냈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들만 홀로 순매수의 흐름들을 보였고요. 개인과 외국인들은 각각 순매도의 흐름들을 보이는 하루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전체적인 어떤 흐름에서 외국인들은 현물과 선물에서 대규모 순매도를 보인 하루였다라고 볼 수 있는데, 외국인들은 최근 연일 국내 시장에서 매도로 일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크게 두 가지 어떤 이유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하나는 어떤 미국의 긴축 우려, 이 부분들이 하나의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라는 그런 불안감이 이런 매도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하나의 이유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나온 뉴스인데요. 오늘 이제 미국이 동유럽 쪽에 8,500명 규모의 어떤 병력을 배치를 준비하고 있다. 이 미군을 지금 동유럽 쪽에 8,500명 병력 배치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어떤 시장의 불안감이 좀 더 가중되는 하루였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여파로 국내 증시를 비롯한 아시아권 증시, 해외 증시 모두 동반 하락 흐름들을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뭐 일본 증시나 중국 증시, 항생, 홍콩 지수 뭐 다 하락이었죠. 그리고 현재 나스닥 선물과 S&P 선물, 이 부분들이 역시나 또 약세를 보이게 되면서 오늘 밤에 미 증시가 좀 안 좋을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이제 우려감을 국내 증시가 오늘 좀 선반영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시장이 하락하고 있는 어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가능성이라든지 긴축 우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뭔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악재는 아닙니다. 결국에는 시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이고, 그런 부분들을 시간을 통해서 이런 이벤트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가는 수밖에는 없고, 그리고 결자해지라고 당사자들이 결국에는 뭐 풀어내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야 뭐 어느 정도 시장이 안정을 찾고 강한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인데, 첫 번째로 이번 25일, 26일 양일간 FMC 회의가 미국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어떤 긴축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나 불안감을 좀 잠재워 줄 수 있는지, 이 부분들을 우리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번 주 초반까지는 좀 어렵겠지만 주 후반에 FMC 회의 이후에는 불안감,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강한 어떤 반등을 좀 보여줄 거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시장이 떨어지는 건 전쟁이 나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는 금리를 인상을 해서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전쟁이 날 것 같은 어떠한 우려감, 그 다음에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감을 선반영해서 떨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이제 FMC 회의나 이런 부분들에서 금리 인상 시기나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차라리 말을 해준다면, 오히려 시장에서는 그런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강한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을 나타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라서, 저는 이번 주 후반에 어느 정도 반등 흐름들을 가져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기술적인 관점에서 국내 증시의 어떤 흐름들을 보게 되면 사실상 하락 추세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죠. 그리고 현재로서는 많이 최근에도 많이 빠졌는데, 현재는 과매도 영역에 들어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과매도 영역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반등이 나와도 이상할 건 없다라고 보는데, 오늘 이 구간을 하회해 버렸습니다. 일시적으로 이탈을 해 버렸죠. 이 구간에서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건 뭐냐면, 양봉으로 하나 버텨주는 그림이 나와야 됩니다. 양봉으로 버텨주고 양봉을 하나 만들어줘야 어느 정도 시장이 안정되고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져가는 어떤 시작점이 될 텐데, 양봉이 좀처럼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시적으로 하회를 했지만 내일 하루 이틀 안에 다시금 이 위로 올려놓는다면 우리가 이거는 속임수 하락이라고 봐야 되겠죠. 속임수 하락. 휩소라고 하는 속임수 어떤 음봉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이전에도 일시적으로 하락했다 다음날 빠르게 올려서 이후에 계속해서 반등 흐름들을 가져갔고 이전에도 마찬가지죠. 하회시켜서 손절시킨 다음에 이후에 빠르게 반등을 가져가는 모습들. 그래서 이번에 어떤 하락도 일시적이냐 아니면 지속적이냐는 결국에는 이제 회복 속도에 달려 있다라고 보는데 하루 이틀 안에 저 위로 양봉을 만들어내고 지켜내는 모습들이 나온다면 과매도 영역이고 추세선 하단에 반등 나올 수 있는 자리이고 양봉까지 나온다면 이때부터는 조금 이제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저가 매수에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주 후반에는 어느 정도 반등 흐름들을 가져가는 모습들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코스닥도 오늘 또 3% 가까이 빠졌는데 역시나 이쪽도 과매도 영역에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과매도 영역에 들어왔고 보통 이제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 좀 많이 빠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신용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용 물량이라고 하죠. 빚내서 투자했던 어떤 그런 부분들. 그게 이제 반대 매매나 이런 부분들 청산돼서 나가거나 그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매도 물량이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무래도 좀 주가의 변동성이 코스피에 비해서 코스닥이 좀 큰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이렇게 한 번씩 크게 흔들릴 때에는 신용 한번 털고 간다 이런 이야기를 흔히들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하락을 통해서 아마 신용을 한번 정도 털고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은데 코스닥이 아직 뭐 신용이 많이 나왔다 신용장고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터져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닌 것 같고요. 아마 오늘 하락에서도 신용이 많이 나왔을 신용 잔고 뭐 물량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나왔을 것 같고 아마 내일 아침에 장 시작하기 전에 어떤 동시호가에서 하한가 가는 종목들이 많이 보인다 그러면 아마 내일 아침에도 신용장고 반대 매매 물량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청산되는 거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오히려 그렇게 되고 나서 주가가 빠르게 반등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뭐 신용장고나 이런 부분들 한번 털고 회복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강하게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내일 만약에 동시호가에서 하한가가 많이 보인다 그럼 그건 오히려 악재가 아니라 신용장고가 많이 털려 나오는 거기 때문에 긍정적인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신용장고 털고 빠르게 반등을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반대 매매나 이런 것들은 보통 하한가에 주문을 넣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실질적으로 뭐 하한가에서 이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호가에서만 일시적으로 하한가에 좀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고 보통 그렇게 하고 나서 빠르게 또 올라오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코스닥도 이제 뭐 과매도권에 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역시나 이쪽도 어떤 양봉이나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내면서 반전형 캔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나온다면 이후에는 좀 저가 매수의 기회로서 기술적 반등을 기대하고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다. 근데 아직까지는 양봉이 없죠. 예, 어제도 오늘도 계속해서 좀 흘러내리고 있는 부분들이고 어떤 반전의 시그널이 없기 때문에 아직은 좀 차분히 기다려보는 것이 현명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 업종별 동향 및 외국인들 기관들 어떤 종목들 쇼핑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상승한 종목을 찾아보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오늘 코스피에서 상승한 종목은 53종목이었고요. 하락한 종목은 862종목이 하락을 했습니다. 상승한 종목을 정말 찾아보기 어려웠던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대다수의 어떤 종목군들이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은 132종목이 상승을 했고 1300종목이 하락을 했습니다. 이 1300종목이 다 악재가 있어서 떨어지진 않았겠죠. 말 그대로 시장이 무너지니까 거기서 같이 종목들이 흘러내렸던 거고 반대로 시장이 좀 반등을 보인다거나 안정을 찾는다면 이 수급에 의해서 떨어졌던 이 1300개 종목이 올라오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종목의 악재로 인한 하락이 아니면 대부분 증시 좀 안정되고 반등 나올 때 함께 좀 올라올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좀 시장 안정이 최우선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오늘 이제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많이 산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은 코덱스 200 지수 상승의 어떤 이제 상품에 매수를 좀 했네요. 그리고 우리금융지주, SK이노베이션, 메리츠화재, SK바이오사이언스, 크래프톤, 그다음에 곱버스도 샀고요. 일진머티리얼스, LG생활건강, 삼성물산 순으로 매수를 했는데 대체적으로 어떤 100억 이상의 순매수를 보인 어떤 종목이나 이런 것들은
코덱스 200과 우리금융지주 SK이노베이션 정도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반대로 오늘 삼성전자나 삼성 SDI, 카카오, 네이버, 기아,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차, LG화학, 삼성전기, 뭐 IT 업종들부터 시작해서 자동차, 인터넷, 뭐 제약, 바이오 이런 쪽들 골고루 그냥 매도를 그냥 하는 그런 오늘 외국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뭐 골고루 그냥 많이 팔았네요. 예, 골고루 많이 팔았고 기관은 오늘도 이제 곧버스를 많이 샀습니다. 지수 하락에 베팅을 하는 어떤 곧버스를 많이 샀고요. 그다음에 코덱스 인버스도 사드렸네요. 역시나 또 하락에 베팅하는 거. 그다음에 SK 하이닉스가 그나마 이제 종목군 내에서는 제일 많이 사들인 종목이 되겠고, 그 다음에 코덱스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도 역시나 이렇게 하락에 좀 계속해서 어떤 상품을 사들이고 있는 기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종목 쇼핑은 뭐 별로 없죠. LG화학, SK텔레콤, 넷마블 이런 식으로 매수를 했는데 100억 이상 매수한 종목이 SK 하이닉스 한 종목을 제외하고는 없다. 라는 점에서 오늘 어떤 기관의 매수나 이런 부분들은 대체적으로 이런 ETF 상품,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나 이런 지수 구성 상품으로 매수를 집중하는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 있죠. 반대로 코덱스 레버리지, 코덱스 200, 그다음에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지수 상승하는 상품은 대다수 매도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다음 기아, 현대차, 셀트리온, 삼성전기,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순으로 순매도의 흐름들을 보이는 하루였습니다. 자, 그다음에 코스닥 흐름들 보게 되면요. 예, 오늘 제일 많이 산 종목 외국인들 에코프로비엄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 원익 IPS, 안랩순으로 순매수의 흐름들을 보여줬고 100억 이상 산 거는 에코프로비엠 한 종목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시젠과 LNF, 위메이드, 인트론바이오 순으로 순매도를 보였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게임즈, SNK, 주성엔지니어링, 심텍 순으로 순매수를 보인 반면에 MBT, 셀트리온 헬스케어, 삼강 M&T, 자이언트 스텝은 매도의 흐름들을 나타내는 하루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의 특징주들 뭐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오늘 코로나19 관련주들이 또 강세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가 8,500명을 넘었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뭐 일동제약이나 이런 종목들도 장중 강세 흐름들을 보였고, 휴마시스나 뭐 한국 BNC 이런 이제 코로나 관련주들 좀 상승하는 모습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오늘 올해 이제 국내 철강업계가 이제 호조가 예상이 된다라는 소식 때문에 대동스틸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오늘 문배철강, 그다음에 하이스틸 이런 중소형 어떤 철강주들이 굉장히 강한 어떤 상승을 보이는 하루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중소형 철강주들 좀 강했고, 자, 그 다음에 뭐 우크라이나와의 어떤 러시아 전쟁 가능성, 그 다음에 오늘 또 북한이 뭐 순항 미사일을 또 발사를 했다라고 하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최근에 어떤 증시 하락과 맞물리면서 빅텍, 이 방위 산업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페코, 빅텍과 스페코, 뭐 한일단조 이런 종목들이 강세 흐름들을 보이는 또 하루였다. 이렇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 밖에 어떤 특징주라고 한다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어떤 전쟁 위기감 속에 뭐 석유 관련주, 흥구석유나 이런 종목들이 장중 강세를 보였고요. 뭐 GSE, 대성에너지 이런 종목들이 좀 강세 흐름들을 나타냈죠. SH 에너지와 천연가스 관련주들도 뭐 강세 흐름들도 나타냈던 부분이고요. 거의 오늘 상승 흐름들을 보였던 종목들은 개별 종목 단위의 상승 흐름들이 있었을 뿐 업종별로 봤을 때는 상승한 업종을 찾아보기가 정말 힘들었던 하루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상승하는 종목들은 대부분 어떤 테마성 이슈를 타고 수급이 집중되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또 언제 얘네들은 또 빠질지 모른다는 점에서 쉽게 또 접근 시점을 잡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죠. 자, 그러면은 향후 이제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한 종목군들, 뭐 일정들, 뭐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되면은 사실 요새 차트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무너져 있어요. 그래서 뭐 차트적으로는 좀 어떤 타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잡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고, 저도 오늘 좀 향후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군들은 이야기를 좀 안 하고 가려고 했는데, 그래도 뭐 또 한번 봐야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결국에 이제 수급이 강하게 좀 들어와 있는 종목들에서 어떤 눌림목 반등을 기대해 보는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뭐 재무나 이런 것들 다 제외하고
이렇게 손오공이라는 종목 한번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이제 상한가를 포함하면서 추가적인 어떤 급등 속에서 거래량이 엄청나게 좀 터지는 모습이었죠.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거래량이 많이 동반되면서 급등을 했던 종목들은 첫 번째 눌림목 자리를 좀 이제 노려야 된다. 저는 이런 관점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급등 이후에 최근에 단기적으로 또 많이 빠졌던 만큼 어느 정도 바닥이 확인되면 기술적 반등이 좀 많이 나올 수 있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단기적으로 손오공 한번 좀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좀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인데, 개인적으로는 또 이런 종목들이 한 21선 부근에서 양봉으로 좀 지지받는 모습들이 나온다면 기술적 반등을 좀 세게 들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1차적으로는 뭐 한 2,600원짜리 2,600원짜리의 1차적인 지지 라인이 있다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21선 부근, 21선은 좀 유동적이니까 한 2,550원 정도가 되겠네요. 한 2,600원대에서 2,550원짜리에서 어떤 양봉으로 지지되거나 거래가 좀 들어오는 모습들이 생긴다면 기술적 반등을 노리고 한번 좀 접근해 볼 수 있는 어떤 포인트, 눌림목 포인트가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2,550원에서 2,600원짜리 정도가 되겠죠. 예, 이 자리가 또 나름 의미가 있어요. 이전에 좀 지지를 받았던 구간이고 무너지고 나서 올라올 때 저항이 됐던 부분인데, 이걸 이제 뚫어냈기 때문에 눌러줄 때는 또 강한 어떤 지지 라인으로서 반등을 들어줄 수 있는 자리가 되고, 동시에 지금 어떤 이평선의 지지까지 기대해 볼 수 있거든요. 지금은 21선이 여기에 있지만은요, 내일 되면 조금 더 올라올 겁니다. 예, 올라올 거고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21선이 좀 더 우상향하게 되면은 이 가격에 맞춰지게 될 것 같은데, 1차적으로는 뭐 이 어떤 가격적인 지지, 이전에 저항대였고 지금은 이제 돌파가 되면서 지지 라인이 되는 이 구간에서 기술적 반등을 기대해 보면서 이평선의 지지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손오공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넷이라는 종목이에요. 최근에 이 뭐 차세대 양자 뭐 핵심 개발 기능 뭐 소형주죠. 어차피 지금 움직이거나 반등을 주는 종목들이 소형주 단위밖에 없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을 노린다고 한다면 역시나 이런 어떤 거래량이 좀 터진 종목에서 반등을 좀 노리는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넷 같은 경우도 최근에 어떤 대량의 거래량이 터지면서 급등 흐름들을 좀 보여줬고, 급등을 가져가다가 이제 위에 매물이 많으니까 이런 매물이 많은 구간에서 윗꼬리를 달고 밀리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뭔가 한번 매물을 소화하고 다시 한번 더 전고점 돌파 시도나 이런 부분들을 이뤄 나간다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현재 이 종목에서도 역시나 이제 기대해 볼 수 있는 지지 기반이 저는 1차적으로는 한 8,800원 정도, 8,800원 정도에서 그 다음에 좀 더 내려온다면 21선 구간에 역시나 지지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다. 21선에서 양봉으로 지켜낸다면 기술적 반등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뭐 8,800원대, 2차적으로는 21선에서 양봉으로 지지되는 모습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기술적 반등을 통해서 한번 눌림목 어떤 단기 반등 파동이나 이런 부분들을 노릴 수 있는 타점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고요. 사실 뭐 대형주나 이런 것들을 하고 싶은데 대부분 대형주나 이런 것들은 차트가 무너져 있거나 좀 힘든 경우가 많아요. 거래량이 없고 그런 경우가 많아서 대형주보다는 좀 거래량이 들어와 있는 소형주 단위에서의 어떤 관심 종목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봤고요. 어차피 지금은 종목군들이 다 하락을 하는 게 뭐 종목의 악재 때문이 아니라 시장이 무너지면서 같이 내려가는 거라서 뭐 이런 종목 말고 대다수의 종목군들은 시장 좀 안정되면요, 자연스럽게 회복이나 양봉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회복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줄 거라서, 지금은 뭐 거의 2,400개의 우리나라에 상장된 기업 중에 거의 뭐 한 100개, 200개 정도 올라가고 한 2,200개 정도가 떨어지는 장이라고 한다면, 지수가 조금 반등으로 돌아가고 안정을 찾으면 역전되는 상황이 옵니다. 2,200개의 종목이 올라가고 100개, 200개 종목이 떨어지는 이런 상황들이 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뭐 나머지 종목 단위에서는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거고요. 다만 이제 우리넷이나 아까 손오공 같은 종목들은 이런 종목들을 이야기를 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어떤 강한 수급이 들어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차원에서
한번 어려운 시장이지만 이런 수급 들어와 있는 종목들에서 기술적 반등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포인트가 있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해서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상 오늘 2022년 1월 25일 마감 시황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